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일단 들어갔어요. 4명의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께 물어요. 뭐부터 물어봅니까? 지원 동기. 자, 첫 질문으로 많이 하는 게 지원 동기. 자기소개. 왜 그거부터 하냐고요? 일단 여러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해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는 여러분이 AI 면접, 인공지능 면접을 해도 1단계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딱히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건 여러분이 이 회사에 일할 이유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근로복지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날 연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내 직업관을 연결해 놓고 직업관을 제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연결하면 말이 되지.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직업관부터 정리하기예요. 딱히 직업관이 없는데 어떡하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직업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공감되는 거,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업관이라고 하면 돼요. 시간 없잖아. 시간이 많으면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검색해서 그 중에 그나마 가장 공감되는 걸 여러분의 직업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 부서, 조직도 파악도 안 돼 있으면은 이건 얘기 못 해요. 가고 싶은 부서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럼 그다음 물어볼 게 뻔하죠, 뭐. 어떤 역량? 일을 잘할 사람,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부서다, 아, 어떤 부서구나. 이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나올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노력해서 그 역량을 쌓았냐. 그 역량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냐. 아, 야, 이거 뭐 답변하기가 좀 겁난다. 아니에요. 그걸 답변 안 하면 여러분 역량 파악 자체가 안 돼요. 자, 이어서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 성과를 달성했던 어떤 성과를,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이 뭘까요? 그 성과를 달성한 방법, 역량, 이거 제시해야죠. 역량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학점을 잘 받았다.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그거 제시하라는 거예요. 인턴 경험 물었어요. 그럼 어디서 어떤 인턴을 했다. 이걸로 평가 가능합니까? 나는 인턴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2번 한 사람보다 못하냐. 그 평가가 아니라 뭘 얻었는지. 자, 인턴 경험에서 뭘 달성했다. 그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성과를 달성한 거 뭐냐. 이건 뭐냐면 인턴 경험을 대충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물어. 자, 얘기했다. 내가 상세히 설명 안 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역량과 연결해서 얘기 안 했다. 그냥 경험 나열했다. 그러면 역량에 대해서 꼭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자, 실전 면접 들어가 볼게요. 일반직 지원자가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타인을 설득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규정을 설명해도 납득 못하는 분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득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갔던 거이고 추가적으로 물었죠. 한정된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야, 이거 어디 기억나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자원관리 능력.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본인이 나섰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자발적인 뭐 그런 가치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으로 얘기할 수 있죠. 경험 얘기했어요. 그럼 경험은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얘기를 했으면 이 질문 안 했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묻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답변을 할 때 왜라는 거를 붙이셔야 돼요. 왜라는 걸 붙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죠. 그걸 같이 얘기해요. 최대한 면접관이 편하게,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관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질문은
여러분이 답변에서 녹여놨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지원자께서 우리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 직무 역량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직무 역량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차별화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본인이 뭘 잘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까지 본인 답변 중에서 보완하고 싶은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면접관 입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요거하고 이제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대충 요거 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이 답변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면접관이 계획했던 게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물었을 때 길게 답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답하되 뭐 얘기해야 될까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누가 해도 할 얘기죠. 그런 뻔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여주지 못한 다른 역량은 이미 늦었어. 앞에서 다 얘기했어야 돼. 면접관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해야지. 절대 그러지 말아요. 아예 시작할 때 다 그냥 던져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럼 마지막에 뭐 얘기하라고? 솔직한 여러분의 현재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라도 많이 배웠다는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되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